어떤 사랑은 꽃보다 조용하게 피어나지요. 소란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게. 그냥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진다는 걸 깨닫는 식으로요. 이수와 39이던 그해 가을이었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12분 마을버스 14번을 타고 출근했지요. 창가 쪽 두 번째 줄. 그게 늘 그녀의 자리였고 그 자리 옆에는 늘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답니다. 이름도 몰랐지요. 나이도 몰랐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그런데도 그 사람이 버스에 타는 순간 이수와의 하루는 조용히 달라졌답니다. 괜히 앉음새를 바로잡고 괜히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 설렘이 얼마나 오래 가슴속에 남아있을지는 그때의 이수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이수와는 여전히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지요. 누가 앉아도 상관없을 자리인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 없는데도 그 침묵이 아직도 그리워서요. 이수아가 처음 그 사람을 알아챈 건 유난히 바람이 차던 4월 초였답니다. 그날은 버스가 늦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사람이 많았고 이수아는 가방을 고쳐 매면서 무심히 서 있었지요. 그 사람은 벤치 끝에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작은 책 한 권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이수아는 처음에 그냥 지나쳤어요. 특별히 눈길을 준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도 올려다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버스가 오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서게 됐지요. 버스에 타서야 이수아는 깨달았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뒤에서 탔다는 걸. 창가 쪽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이수아는 그 옆에 앉았어요. 딱히 다른 자리를 찾지도 않고 그냥 거기가 자연스러웠던 거지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이수아는 슬쩍 옆을 봤답니다. 다시 책을 펼친 그 사람.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단정하고 조심스러웠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말 한마디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내리면서 이상하게 그냥 좋았답니다. 뭐가 좋은 건지도 몰랐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갔지요. 그 다음 날도 이수아는 같은 버스를 탔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있었어요. 또 창가 자리. 또 작은 책. 이수아는 또 옆에 앉았지요. 정말 다른 자리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쪽이 익숙해진 걸까요? 그 주 내내 같은 일이 반복됐답니다. 매일 아침 7시 12분. 같은 버스. 같은 자리. 같은 침묵.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먼저 타 있었고 어느 날은 이수아가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도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침묵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말없이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이수아는 그때 처음 알았지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수아가 잡고 있던 가방끈이 팔에서 스르르 흘렀지요. 가방이 기울었고 안에 있던 립밤 하나가 또르르 굴러갔답니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건넸지요. 이수아는 받으면서 작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 순간 이수아는 이상하게 심장이 한번 쿵 했지요. 립밤 하나. 눈길 한 번. 고갯짓 하나.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요?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손이 자꾸 생각났답니다. 조심스럽고 단정했던 그 손이요. 처음으로 말다운 말이 오간 건 4월도 거의 다 가버린 목요일 아침이었지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이수아는 우산을 챙기지 못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다시피 걸었답니다.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는데 소매 끝이 다 젖어 있었어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는데 그 사람이 슬쩍 옆을 보더니 아직 비가 많이 오냐고 툭 던지듯 물었지요. 이수아는 조금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군요 하고 창밖을 봤답니다. 끝이었지요. 딱 그 두 마디. 그런데 이수아는 버스에서 내린 뒤로도 그 목소리를 자꾸 떠올렸어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그냥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그게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 다음날 비는 그쳤고 이수아는 창밖을 보다가 그 사람 손에 들린 책 표지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아침마다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저녁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쌓이더라고요. 이수아는 괜히 용기를 냈어요. 무슨 책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 사람은 잠깐 이수아를 보더니 책 표지를 살짝 들어 보여줬답니다. 이수아는 제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작게 웃었지요.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정도였는데 이수아는 그 웃음을 보고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봤는데 얼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 주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버스가 평소보다 붐볐고 이수아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지요. 모르는 아주머니였어요. 이수아는 잠깐 멈췄답니다. 다른 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을 봤어요. 그 사람도 이수아를 보고 있었지요.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그 사람이 시선으로 앞칸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거기 앉으라는 듯이.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칸으로 갔지요. 얼마 안 됐는데도 왠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작 2칸 앞인데. 그날은 괜히 버스 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우리는 아직 이름을 몰랐지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는 사이가 됐답니다. 말은 여전히 짧았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버스가 빠르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들이 이수아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됐답니다. 집에 가서도 그 목소리가 생각났고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이런 게 설렘이라는 걸 이수아는 오래간만에 느꼈지요. 5월 중순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고 어두웠어요. 버스 안은 우비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지요. 사람들도 다 말이 없었어요. 이수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그 사람 쪽을 봤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책을 펼치던 그 사람이 오늘은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지요. 표정이 달랐어요. 굳어 있달까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달까요? 눈밑이 어두워 보였고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이수아는 모른 척하려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선을 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괜히 민감한 거라면 어쩌지 싶어서. 그래서 그냥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창밖을 봤지요. 그런데 손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채로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이수아는 조용히 말을 걸었지요. 괜찮으시냐고. 그 사람은 잠깐 이수아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괜찮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수아는 가방을 뒤적여서 휴지를 찾았답니다. 평소엔 잘 챙기지도 않던 건데 그날 따라 있었지요. 조용히 건넸어요. 그 사람은 잠깐 멈칫했다가 받았답니다. 고맙다고 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이수아는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가 조용히 쌓이는 것처럼. 정류장에 내렸을 때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지요. 이수아도 따라 천천히 걸었답니다. 딱히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옆을 걷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지요.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가족 일이라고.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이수아는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힘드실 때 억지로 말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이수아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봤지요. 이수아는 괜히 눈을 피했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지요. 마치 그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것처럼. 이수아도 걸음을 맞췄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이 걸었답니다. 빗물이 남은 골목길을. 잠시. 그게 이수아에게는 그날 가장 긴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답니다. 며칠간은 여전히 조용하고 굳어 있었어요.
책도 잘 펼치지 않았지요. 이수아는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지요. 가끔 창밖을 보다가 가끔 그 사람 쪽을 슬쩍 봤답니다. 그 사람도 가끔 이수아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충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이수아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버스에서 보겠지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평소엔 그냥 묶어서 나갔는데 그 무렵부터는 조금 더 다듬고 나갔지요. 자기도 모르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이 보이면 괜히 마음이 놓였고 없으면 오늘은 안 오시나 하고 두리번거렸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훨씬 나았지요. 5월 말이 되어서야 그 사람의 표정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어느 날 아침 버스에 타니 그 사람이 다시 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수아는 괜히 안도했지요.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수아를 보더니 조금 괜찮아졌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그동안 고마웠다고 했지요. 이수아는 한 것도 없는데 하고 웃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답니다. 한 게 있었다고. 옆에 있어준 것. 그 말에 이수아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지요.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날부터 말이 조금 더 늘었지요. 책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항상 읽는 책들이 뭔가 싶어서 이수아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소설을 읽는다고 했어요. 요즘은 일본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이수아는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한다고 했지요. 왜냐고 물었어요. 이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소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에세이는 그냥 누군가의 마음 옆에 앉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참 들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에세이 읽고 싶어진다고. 이수아는 웃었어요. 그 사람도 웃었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지요. 이수아는 그 웃음이 보고 싶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좋아하는 감정이 쌓이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매일 이야기가 있었지요. 버스에서 책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영화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계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을을 좋아했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좋다고. 이수아는 봄을 좋아한다고 했지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꽃이 피는 게 신기해서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이수아 씨가 봄 같은 사람이라서 봄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이수아는 순간 얼어버렸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을 봤어요. 이수아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뭔가 더 있는 말인지 한참 동안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됐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이 먼저 물었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수아는 조금 망설였어요. 이름을 알게 되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뭔가 달라질까봐. 그래도 말했답니다. 이수아라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이름은 재훈이라고 했지요. 김재훈. 이수아는 속으로 한번 불러봤답니다. 그리고 혼자 또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아 씨.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수아는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6월에 접어들었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맑음.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파랬고 바람이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날이었지요. 그날은 퇴근길 버스에서 만났답니다. 이수아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나왔는데 버스에 타니 재훈 씨가 있었어요. 퇴근 버스에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지요. 둘 다 잠깐 놀란 것처럼 서로를 봤어요. 재훈 씨가 먼저 웃었답니다. 오늘 늦으셨냐고. 이수아는 야근을 했다고 했지요. 재훈 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은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이 아침의 침묵과는 달랐지요. 더 나긋했어요. 더 가까운 느낌이었답니다.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재훈 씨가 말했어요.
오늘 밥 드셨냐고. 이수아는 못 먹었다고 했지요. 재훈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답니다.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같이 가도 되겠냐고. 이수아는 잠깐 멈췄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게 전부였던 사이. 이름을 안 건 얼마 안 됐고 밥을 같이 먹자는 건 처음이었지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고요? 국밥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곳이었지요. 나무 탁자 낡은 메뉴판. 그런데 국물이 진하고 따뜻했답니다. 둘 다 한동안 먹는데 집중했어요.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 침묵은 버스에서의 침묵과 또 달랐어요. 함께 밥을 먹는 침묵.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침묵.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지요. 먹다가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국물이 뜨겁다고. 이수아는 웃었어요. 재훈 씨도 웃었지요. 그 우스운 것도 아닌 말에 둘 다 웃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편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함께 걸었지요. 딱히 어디를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방향으로. 비가 갠 뒤라 공기가 맑았고 골목 가로등에 빛이 반짝였어요.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살았다고. 오래된 골목들이 아직 있어서 좋다고. 이수아는 자기는 이 동네 온 지 5년이 됐다고 했어요. 재훈 씨는 그럼 나보다 오래됐네요 하고 웃었지요. 이수아는 그렇게 웃는 얼굴이 좋았답니다. 낮에도 아침에도 좋았는데 이렇게 가로등 아래에서 보는 건 또 달랐지요. 뭔가 더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버스에서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 김재훈. 이수아는 괜히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너무 오래 보면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수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답니다. 누워서 그날을 자꾸 다시 떠올렸어요. 국물이 뜨겁다고 했던 말. 가로등 아래 웃음. 같은 방향으로 걷던 발걸음.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전부 다 기억이 생생했지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혼자 오래 생각했답니다.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수아는 무서웠지요. 말하면 달라질까봐. 이 조용한 균형이 깨질까봐.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두었답니다. 이 감정이 지나가길 바라는 척 사실은 지나가지 않길 바라면서요. 7월이 됐어요. 장마가 짧게 끝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름은 이수아에게 가장 선명한 계절이 됐답니다. 매일 아침 버스에서의 15분. 가끔은 퇴근길 버스에서의 만남. 어떤 날은 버스에서 내려 같이 커피를 마셨지요. 말이 늘었어요. 재훈 씨는 회사원이었답니다.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딱히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만두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이수아는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마케팅 회사 다닌다고 했지요. 원래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왔다고. 재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요. 이수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 있다고 했답니다. 어딘가에. 재훈 씨는 언젠가 쓰게 될 것 같다고 했지요. 이수아 씨 같은 사람은 하고 말을 멈췄어요. 이수아는 기다렸지요. 재훈 씨는 조용히 덧붙였답니다. 감정을 다 말하지 않고 잘 담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다 글이 된다고. 이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구나 했어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게 재훈 씨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겠지요. 이수아는 말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재훈 씨는 잠깐 웃더니 말했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서 잘 안다고. 비슷한 사람은 서로 알아보는 법이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지요. 비슷한 사람. 서로 알아보는. 이수아는 그날 집에 가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이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걷게 됐지요. 해가 아직 남아 있어서 길이 노랬고 바람이 더위를 조금 식혀줬어요. 걷다가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이 동네 살기 좋다고. 조용하고 버스도 자주 오고. 이수아는 웃으면서 버스 덕분에 좋은 사람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이수아 스스로 놀랐지요. 평소에 자기라면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재훈 씨가 이수아를 봤어요. 이수아는 괜히 앞을 봤답니다. 재훈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나도 그렇다고. 딱 그 한마디. 이수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발이 무거워졌지요. 재훈 씨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냥 걸었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그런데 그 침묵이 지금까지 중 가장 가득 찬 침묵이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수아는 매일 설레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버스가 생각났어요. 버스가 생각나면 재훈 씨가 생각났지요. 재훈 씨의 목소리, 웃음손, 책 페이지를 넘기던 단정한 손, 국밥집에서 국물이 뜨겁다고 했던 표정, 가로등 아래 웃던 모습, 다 생각났어요. 이수아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고백하자니 무서웠어요. 이 조용하고 따뜻한 균형이 한마디로 다 깨질 것 같았거든요. 만약 재훈 씨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색해지면, 버스에서도 못 마주치게 되면, 그 상상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그래서 이수아는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감정을 그냥 여기에 두기로, 말 대신 옆에 앉는 것으로, 침묵 대신 함께 걷는 것으로, 그게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8월 말이었어요. 버스에서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이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멀리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동네는 아니게 됐다고. 이 버스를 못 타게 됐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재훈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수아도 창밖을 봤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해야 했는데. 가지 말라고. 아니면 연락하자고. 아니면 그냥 좋아한다고. 어떤 말이라도.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졌어요. 이수아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답니다. 말해. 지금 말해. 뭐라도 해. 그런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재훈 씨가 일어났어요. 이수아도 따라 일어났답니다. 정류장에서 나란히 섰어요. 재훈 씨가 말했지요. 마지막 출근길은 금요일이 될 것 같다고. 그날 보자고.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지요. 재훈 씨가 먼저 걸어갔어요. 이수아는 그 뒷모습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다. 금요일에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요일엔 꼭 말하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아는 매일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꺼낼지, 어색하지 않게 갑작스럽지 않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요. 목요일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내일이면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이수아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재훈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도 뭔가 말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수아만 이런 걸까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이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답니다. 머리도 조금 더 다듬었고 조금 더 신경 썼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심하게 뛰었어요. 버스가 왔어요. 타는데 재훈 씨가 없었답니다. 이수아는 당황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지요. 다음 정류장에서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 왔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이수아는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문 쪽을 봤답니다. 재훈 씨는 끝내 오지 않았지요. 이수아는 그날 혼자 내렸어요. 처음으로 혼자. 그날 오후에 짧은 메시지가 왔답니다. 번호는 저장도 안 된 번호였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출근을 못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사도 이번 주 안에 하게 됐다고. 이수아는 메시지를 오래 봤지요. 그리고 답했어요. 그러셨군요 하고. 더 쓰려고 했는데 더 쓰지 못했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쉽네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좋아했어요. 다 쓰고 싶었는데 다 지웠지요. 재훈 씨는 답장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좋았다고. 고마웠다고. 이수아는 그 말을 몇 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했어요.
저도요 하고. 그게 전부였지요. 그날 이후로 메시지는 없었어요. 이수아도 보내지 않았답니다. 보내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새 동네는 어떠냐고. 버스는 타고 있냐고. 그런데 보내지 못했지요. 이미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 버스에서 그 자리에서만 존재했던 사이. 그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수아는 그냥 기다렸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을이 왔어요. 재훈 씨가 좋아하던 계절. 이수아는 버스를 타면서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답니다. 재훈 씨가 공기가 달라지는 게 좋다고 했지요. 이수아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누군가 가끔 앉았지만 이수아에게 그 자리는 여전히 그 사람 자리였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을 내내 이수아는 재훈 씨를 생각했어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자꾸 생각이 났지요. 책방 앞을 지날 때, 국밥집 골목을 걸을 때, 비가 올 때, 공기가 달라진 아침에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새 동네의 버스는 어떨까? 거기서도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을까? 거기서도 누군가와 조용히 앉아 있을까? 그 마지막 생각이 제일 싫었지요. 이수아는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없어지고 나서야 더 선명하게 알게 됐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있을 때는 몰랐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수아는 그게 너무 후회됐어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무 말이라도 고맙다고 좋았다고 좋아한다고 그 어떤 말이라도 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이 맴돌았지요. 겨울이 됐답니다. 버스 안이 따뜻해졌어요. 히터 냄새가 났지요. 이수아는 여전히 창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습관이 됐고 그 자리가 좋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지요. 있을 리 없는데. 그런데도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입구 쪽을 봤답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창밖을 봤지요. 그 습관이 겨울 내내 반복됐어요. 1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이수아는 자주 다니던 책방에 들렀지요. 그냥 둘러보다가 소설 코너 앞에서 멈췄어요. 일본 소설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재훈 씨가 그 무렵 읽던 작가의 책이었어요. 이수아는 그 책을 들었지요. 그리고 한참 봤어요. 결국 샀답니다. 집에 와서 펼쳤어요. 처음엔 그냥 읽었는데 어느 페이지에선가 멈췄지요.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문장에서 고개를 끄덕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아는 그 책을 다 읽었답니다. 재훈 씨가 좋아하는 게 뭔지 느껴보고 싶어서. 끝까지 읽고 나서 오래 가만히 있었지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했구나. 아직도. 그걸 인정하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이수아가 재훈 씨를 처음 본 지 꼭 1년이 됐지요. 버스 정류장은 같았어요. 시간도 같았고 자리도 같았답니다. 달라진 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뿐. 이수아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봄을 좋아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꽃이 피는 게 신기해서라고 했던 것. 재훈 씨는 웃으면서 이수아 씨가 봄 같은 사람이라서 봄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이수아는 그 말을 1년째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탔어요. 이수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군가 앉는 소리. 이수아는 무심코 옆을 봤지요. 그 순간 이수아의 시간이 멈췄답니다. 재훈 씨였어요. 재훈 씨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수아는 눈을 의심했지요. 재훈 씨도 이수아를 보고 있었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재훈 씨가 먼저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 목소리. 1년째 기억하고 있던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었답니다. 이수아는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버스가 출발했답니다. 둘 다 창밖을 봤지요. 그런데 이번 침묵은 예전의 그 침묵과는 달랐어요. 뭔가 꽉 찬 것 같았지요. 1년치의 시간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았답니다. 재훈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 버스가 아직 있네요 하고.
이수아는 작게 웃었지요. 아직 있다고 했어요.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이 자리도 아직 있네요 하고. 이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기가 1년 내내 이 자리를 비워두었다는 걸 재훈 씨가 알 리 없지요. 그런데도 그 말이 이수아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답니다. 이수아는 말했어요. 아직 있다고. 늘 있었다고. 재훈 씨가 이수아를 봤지요. 이수아도 재훈 씨를 봤어요. 1년 만에 제대로. 재훈 씨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지요. 이수아도 눈이 뜨거워졌어요. 정류장에 가까워졌답니다. 이수아는 생각했어요. 또 말하지 못하면 또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아니 이번엔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고. 버스가 속도를 줄였어요. 이수아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저 1년 내내 이 자리 비워뒀어요. 재훈 씨가 멈췄지요. 이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누가 앉아도 됐는데. 그런데 그냥 비워두게 됐어요. 이상하지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수아는 창밖을 봤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버스가 섰어요. 이수아는 일어났답니다. 재훈 씨도 같이 일어났어요.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수아는 먼저 걸었지요. 빠르게 걸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답니다. 이수아 하고 재훈 씨가 불렀어요. 이수아는 멈췄지요. 이름으로 불린 게 처음이었답니다. 그냥 이수아 씨가 아니라 이수아 하고. 이수아는 돌아서지 못했어요. 재훈 씨가 걸어왔지요. 옆으로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나도 그랬다고. 이 버스 노선이 집에서 멀어졌는데도 가끔 이 버스를 타게 됐다고. 이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지요. 말없이. 재훈 씨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답니다. 오래. 그렇게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 나란히 서 있었지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침묵 속에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재훈 씨가 먼저 말했지요. 밥 먹을 수 있냐고. 이수아는 웃었어요. 먹을 수 있다고 했지요. 재훈 씨도 웃었답니다. 국밥 어떠냐고 물었어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답니다. 1년 전 그 골목으로. 공기가 봄이었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지요. 이수아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침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겠다고. 천천히, 조금씩 이 사람과 함께라면. 국밥집은 그대로였어요. 나무 탁자도 낡은 메뉴판도. 이수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1년 전이 생각났지요. 국물이 뜨겁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재훈 씨가 먼저 말했답니다. 많이 변했냐고. 이수아는 잠깐 생각했지요. 조금요 하고 말했어요. 재훈 씨도 그렇다고 했지요. 조금이요 하고. 둘 다 웃었어요. 그 국물이 여전히 뜨거웠지요. 먹으면서 이번엔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국물이 또 뜨겁네요 하고. 이수아는 웃음이 터졌어요. 재훈 씨도 웃었지요. 그 웃음이 가로등 아래 웃던 것보다 더 가까웠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또 걸었어요. 이번엔 더 오래 걸었지요. 재훈 씨는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금 말했어요. 가족 일이 많았다고.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도 잘 지냈다고. 이수아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수아도 말했답니다. 1년 내내 버스에서 그 자리 옆을 비워뒀다고. 재훈 씨가 생각날 때마다 그 책 작가 소설을 찾아 읽었다고. 재훈 씨는 멈췄어요. 이수아를 봤지요. 그 눈빛이 뭔가를 담고 있었답니다. 이수아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재훈 씨가 말했지요. 그 말 듣고 싶었다고. 이수아는 물었어요. 어떤 말요 하고. 재훈 씨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자기를 생각했다는 말. 그 한마디. 이수아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생각했어요. 많이. 재훈 씨가 이수아의 손을 잡았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책 페이지를 넘기던 그 손으로. 이수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걸었지요. 봄 저녁이었고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답니다. 이수아는 생각했지요. 말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이제 말해도 된다고. 이 사람 옆에서 이제부터. 그날 밤 이수아는 오래 창밖을 봤답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두근거려서였지요. 재훈 씨가 자기 이름을 불렀던 것. 이수아하고.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있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같은 이름인데. 같은 두 글자인데.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수아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답니다. 재훈 씨가 불러줘서요. 그 사람이 불러줄 때 그 이름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 봄부터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탔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조금 먼 곳에 살았지만 이 버스 노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들어왔지요. 이수아는 매일 아침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도 설렜지만 이제는 더 설렜지요. 버스에서 나란히 앉아 재훈 씨는 책을 읽고 이수아는 창밖을 보거나 에세이를 읽었답니다. 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서로가 있다는 걸 둘 다 알기 때문이었지요. 있어도 편하고 말 안 해도 채워진 그런 사이가 됐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버스가 막혀서 평소보다 오래 달렸지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작년 가을에 이 버스를 몇 번 탔다고. 이수아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재훈 씨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수아 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없었다고. 이수아는 가슴이 쿵했지요. 그 가을에 이수아도 버스를 탔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어떻게 엇갈렸을까요? 재훈 씨가 물었지요. 그 자리 정말 비워뒀던 거냐고.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 씨가 작게 웃었지요. 나도 좀 그랬다고 했어요. 이수아는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고? 재훈 씨가 말했지요. 새 동네 버스에서 창가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괜히 거기 앉고 싶지 않았다고. 이수아는 웃었어요. 그 말이 너무 기뻤지요. 재훈 씨도 웃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말로 알게 됐지요. 여름이 왔어요. 두 사람은 가끔 퇴근길도 같이 걸었지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기도 했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수아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어요. 둘 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고 말해야 할 것들을 천천히 꺼낼 수 있는 그런 사이였지요. 어느 날 저녁 골목을 걷다가 재훈 씨가 말했답니다. 좋아한다고. 이수아는 멈췄지요. 재훈 씨는 걸으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였다고. 버스에서 책 표지 보여줬을 때부터 말하기가 무서웠다고. 이 관계가 깨질까봐. 이수아는 웃었지요. 나도요 하고 말했어요. 재훈 씨가 이수아를 봤답니다. 이수아는 다시 말했지요. 나도 처음부터였어요. 그 립밤 주워주던 날부터요. 재훈 씨가 웃었어요. 그 오래된 것들이 전부 거기 있었지요. 처음부터. 말 못했던 시간들이. 침묵 속에 쌓여있던 마음들이. 이수아는 생각했답니다. 그 침묵이 낭비가 아니었다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둘만 알게. 재훈 씨가 말했지요. 앞으로는 말하겠다고. 이수아는 물었어요. 무슨 말을요 하고.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좋다고 고맙다고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그런 말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요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수아가 먼저 말했답니다. 있어줘서 고마워요.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수아의 손을 잡았지요. 그게 대답이었답니다. 충분한 대답. 버스를 탈 때면 이수아는 아직도 창가 옆자리에 앉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지요. 재훈 씨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가끔은 말이 없어요. 둘 다 창밖을 보거나 각자 책을 읽거나. 그런데 그 침묵이 이제는 달랐지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었답니다. 이수아는 가끔 생각해요. 그 오래된 말없음들. 그 조심스러운 인사들. 그 짧은 대화들. 그 비오는 날의 휴지 한 장.
그 국물이 뜨겁다는 웃음. 그 가로등 아래 발걸음. 그것들이 다 사랑이었다고. 표현하지 못했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라고요. 침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남는 것도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말보다 조용하고 꽃보다 천천히 피어나는 그런 사랑. 이수아는 오늘도 버스를 탄답니다. 7시 12분. 창가 옆자리. 재훈 씨가 옆에 앉아 있지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침묵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침묵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말 못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그 침묵을 꺼내어 건네보세요. 이수아처럼 재훈 씨처럼 봄이 다시 오듯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